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가 전기 자동차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하나가 수소 전기차가 되겠습니다. 도요타 미라의 혼다 클래리티, 그리고 현대의 투싼 iX, 이렇게 세 종류의 양산 자동차가 있었는데요. 이 3강 구도를 깨는 새로운 차가 등장했습니다. 얼마 전 2017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를 통해서 등장한 실제 양산 모델은 아닙니다. 거의 양산 모델에 가까운 프리 프로덕션 모델인데요. GLC FC 모델이 되겠습니다. 벤츠가 3강 구도를 깨고 수소 전기차 시대에 진입하게 되겠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 양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좀 더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GLC FC 수소차의 정의를 좀 해야겠는데요. 이 정의라는 의미는 기존의 수소 전기 차량과 좀 더 다른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의를 잠시 알아보고, 두 번째는 외형과 실내 구조, 내부 하부 구조들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독일 수소 충전소 현황들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LC FCL 수소 차량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일반 수소 차량들과 다르게 해요. 일반 수소 전기 차량 같은 경우는 배터리 용량이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연료전지, 수소를 충전한 연료전지 스택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바로 구동시키는, 그러니까 배터리는 구동에 보조하는 역할밖에 되지 않는데요. GLC FCL 같은 건 좀 더 다릅니다. 대용량의 배터리가 장착되어서 순수한 전기차로도 동작하고 수소 연료를 투입해가지고 수소 전기차로도 동작하는 특이한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 수소 전기차가 되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플러그인 수소 전기차가 되겠는데요. 약 9.3kWh의 배터리 용량이 장착되어서 40km 정도를 갖다가 시내 주행을 순수하게 배터리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 장거리 갈 때는 수소 연료를 가득 채워서 500km 가까운 거리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에너지원, 수소 연료 전지차에서는 수소를 이용해서는 장거리, 단거리 이동할 때는 배터리를 이용한 어떤 에너지원, 배터리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외형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외형을 볼 것 같으면 기존의 GLC 모델과 거의 유사한 모델입니다. 외형 내부 거의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다른 점은 차량의 앞부분에 이제 파란색 테두리가 들어서 그릴 부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구분되는 시점, GLC의 일반 GLC 모델과 구분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타이어와 측면, 그리고 후면부에 각각 파란색 띠를 둘러서 GLC FCL 어떤 친환경 차량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2열로 이루어져 있고 일반 GLC 모델과 동일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기에 얘기했듯이 GLC FCL 모델이 플러그인 전기차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 보면 충전한 부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소 충전하는 부분이고요. 영상에서 보시면 뒤쪽에 범퍼 상단 부분에 이렇게 위치한 차량 뒤쪽 범퍼 상단 부분에 위치한 것은 전기차 충전을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수소 충전하는 충전구인데요. 이게 좀 플라스틱으로 됐습니다. 쉘이 개발한 것 같은데요. 플라스틱에서 되게 가벼운 그런 소재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충전하는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보면 트렁크에 한 4, 5cm 정도가 더 튀어나온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래 트렁크 하단 부분에 9.3kWh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됐기 때문에 다소 튀어나온 부분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이제 적재 공간, 화물 적재 공간에 약간은 손해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차량 전체의 내부 구조를, 하단 부분 구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LC FCL 같은 경우는 차량 전면부에
엔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보닛이라고 하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연료전지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트렁크 쪽에는 배터리 관련, 전기차 관련 시스템이 들어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온보드 차저가 들어가 있고 그 하단 부분에 구동시키는 구동 모터가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소 전기차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수소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700바 정도의 굉장히 강한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연료 저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료 저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두 개의 수소 연료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2열 시트 하단 부분에 위치하여 있고요. 차량을 세로로 가르는 앞과 뒤를 연결하는 그런 세로로 가르는 부분에 작은 연료통이 하나 들어가 있어서 T자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모터가 하단 부분에 있기 때문에 후륜구동 방식입니다. 3강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전륜구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터가 앞부분에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다른 모델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진 같은 경우는 혼다의 클래리티라는 수소차인데요. 수소 전기차 보시면은 연료통이 큰 거, 작은 거 뒤쪽 하단 부분에 있고 연료 전지 시스템하고 모터는 차량의 앞부분, 엔진이 위치한 부분에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연료통을 보면 이렇게 두 개가 하나는 크고 그 앞에는 작은 형태로 이루어진 게 보이시겠고요. 다음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도요다의 미라이 모델 같은데요. 미라이도 역시 두 개의 연료통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각각 차량 뒤쪽 부분에 위치하는 두 개의 연료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동 시스템 역시 미라이도 역시 전륜 구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쓰는 이제 아직 출시는 안 했는데요. 거의 내년 상반기에 출시하는 현대 차세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연료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크기를 작게 해서 동일한 사이즈로 해서 연료통을 해서 좀 더 많은 어떤 차량의 내부 구조에 최적화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료를 탑재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현대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연료통은 뒤쪽에 있고요. 구동 시스템하고 연료 전지 시스템은 차량 앞부분 엔진 부분에 있겠습니다. GLC F셀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것 같으면 연료전지 스택에서 연료전지를 구성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PEM이라고 하는데 그 분리막하고 양 옆에 일렉트로드라서 전극이 있는데요. 이 분리막하고 전극 사이에 화학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이제 촉매제가 있습니다. 이 촉매제가 플래티늄을 사용하는데요. 이 플래티늄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이 굉장히 고가인 플래티늄의 사용을 이전 모델에 비해서 약 90% 정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대량 생산하고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었습니다. 주로 도움은 이제 포드에서 이제 퓨얼셀 기술, 연료전지 기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가지 오퍼레이션 모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운영 모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배터리로만 가는 모드, 세 번째는 퓨얼셀, 연료전지로만 동작하는 모드, 네 번째는 이제 차징 모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간단히 이 네 가지 모드에 대해서 설명할 것 같으면 첫 번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에너지도 받고 연료전지를 통해서 생산된 전기까지 같이 받아서 동시에 두 가지 에너지를 같이 쓰는 게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좀 더 큰 파워를 낼 때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로만 갈 수 있다. 약 9.3kW에서 40km 정도까지가 배터리로만 이용해서 구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싫다. 그럼 수소만 위해서 구동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징 모드가 있는데요. 차징 모드 같은 경우는 수소 연료 전기에서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동도 시키고 배터리도 충전시키고 하는 모드가 바로 충전 모드.
이건 어떤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느냐 하면은 내일 정도에 예를 들어서 수소 충전소에 가서 수소를 재충전하겠다 하면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충전 모드를 뭐 오늘부터 써서 배터리를 완전히 풀로 충전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충전을 수소 충전을 미리 하기 전에 배터리 충전을 다 할 수 있는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독일의 수소 충전소에 대한 현황인데요. 담당자의 말을 좀 들어보고 담당자의 말하는 그런 수소 충전소의 확장 언제까지 계획하고 있는지에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미리 좀 더 참조할 부분이 있는데요. 수소 충전소가 독일이 30에서 40기 가까이 수소 충전소가 이미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에는 수소 충전소가 10개 미만인데요. 현대자동차가 소유하고 있는 걸 빼고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소 충전소가 거의 어떤 인프라스트럭처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올해 말 내년 하반기에 어떤 목표를 세우고 하는데요. 여기에 파트너가 있습니다. H2 모빌리티라고 하는 6개의 회사, 뭐 다임러도 들어갔고요, 쉘도 들어갔고 이렇게 6개 오일, 정유 뭐 이렇게 자동차 회사들이 모여서 구성되어 있고, 이런 회사가 조인트 벤처로 만든 회사가 바로 H2 모빌리티가 되겠습니다. 이런 H2 모빌리티 파트너를 통해서 수소 충전소를 대폭 확장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의 말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have already now public accessible stations around 35 to 40. By the end of the year, we will have more than 50. And by the end of next year, we are planning together with the company H2 Mobility. This is a joint venture. You know, where different companies, industry partners are involved. We are going to build and operate about 100 stations by the end of 2018. And then is the goal is to, until 2025, to increase the station network to up to 400 stations.